독서영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정치학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차이는 동물들은 살다가 죽을 뿐이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살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쓴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동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죽음의 경험, 죽음의 기억, 죽음에 대한 분명한 애감을 지니고 있다. 보통의 동물들은 죽음을 회피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은 별 어려움이나 아무 경고 없이 밤에 잠을 자는 일처럼 찾아온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삶을 연장하려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반응한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저항하여 그 그림자의 무게에 맞서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인간은 불멸성을 추구한다. 이 책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 맞서서 불멸성을 추구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책 트리게베 샘물에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불멸을 자신도 모르게 얻게 된 터크 가족이 등장합니다. 터크 신의 네 사람은 트리게베 숲을 지나다가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가족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며 찾아 헤매는 불멸성을 얻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물 취급을 받습니다. 불멸하게 된 터크 가족은 보통 사람들이 유한성을 세상 무엇보다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터크 가족들은 자신들의 불멸성을 숨긴 채 영원의 세월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터크 신의 네 사람은 자신들의 불멸성을 숨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으나 뜻하지 않게 트리게베 숲의 주인집 딸 위니에게 들키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을 둘러싼 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위니는 영원한 삶과 유한한 보통의 삶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리게베의 샘물을 마셨을 때 17살이었던 터크 신의 둘째 아들 제시는 10살이었던 위니에게 트리게베의 샘물을 갖다 주며 위니가 17살이 되었을 때 샘물을 마시고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터크 가족은 다시 트리게베 마을에 들릅니다. 터크 가족은 트리게베 마을 묘지에서 72세에 자신의 수를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위니의 묘를 발견합니다. 위니는 생명의 불멸성과 유한성 사이에서 영원한 삶이 아닌 유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트리게베의 샘물을 읽고 나면 영원한 삶과 유한한 삶 앞에서 선택을 갈등했을 위니의 마음들이 궁금해집니다. 위니는 유한한 삶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두 4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글리버 여행기에서 두 번째 편 떠있는 섬의 나라 라퓨타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원한 사람들에 대해 주인공 글리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나의 욕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즐거운 상상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무서운 사형법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지금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잘못하면 100세까지 살게 될 텐데 라는 말을 듣습니다. 죽음과 투쟁하는 인간이 100세까지 사는 것을 잘못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에 저항하면서도
오래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글리버 여행기에서 영생하는 사람들 이야기와 100세까지 살까봐 두려워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노인이 되어서 별 즐거움도 없이 몸은 여기저기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음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영화 아델라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아델라인은 29세의 나이에 노화가 멈춥니다.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델라인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델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델라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화 인타임은 인간의 불면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던집니다. 영화에서 영원한 시간과 장수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입니다. 출생 순간부터 계급에 의해 시간이 결정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시간은 권태롭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값인 빠듯한 시간 때문에 늘 달려야만 했습니다. 영화 아일랜드에서는 부자들이 자신의 DNA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사육하다가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복제 인간의 장기로 교환합니다. 어느 날 어떤 똑똑한 복제 인간이 자기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탈출해서 자신의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고 오리지널이 소유한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오리지널일까요? 누가 오리지널인지 아닌지가 중요할까요? 진정한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복제 인간에게도 존엄함이 있을까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사람들이 희구하는 불멸성의 외계인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서 형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